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수능 166회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었던 이복실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어떻게 좀 아까 처음에는 좀 긴장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이런 라이브 쇼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재밌으시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중에 장관 되시면 여성 가족부에서 맞아 이런 쇼를 좀 이런 쇼를 후원하고 정말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정부 예산 중에 조금 쓰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쓰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쇼들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맞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이제 이제 흥미진진한 이복실의 러브 스토리. 네. 근데 저희 대학이 여학생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남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학교 내에서 다 이루어져요. 남학생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입장에서는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선택폭이 넓잖아요. 그죠? 근데 남성들 입장에서는 또 되게 좁아요. 그나마 없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토목공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요 이게 3년 주기로 기수마다 하나도 없고 0, 그다음에 1명 들어오고 2명 들어오고 이게 전통으로 돼 있었어요. 제 기수 때가 9명도 없어요. 여자 기수가. 근데 1명, 2명 있는 여자 선배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 과 내에서 결혼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여왕 대접 받고 다녔거든요. 여왕 대접 받고 다니셨죠?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남편분은 몇 학년 때 만나신 거예요? 2학년 때요. 2학년 때. 복학생이었고요. 여학생이 4명이었는데 4명이 다 복학생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분이 어떤 면이 이렇게 마음에 드셔서 사랑을 나누셨어요? 저하고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활달하고 적극적인데 남편은 이제 침착하고 이제 차분하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도시행정학과는 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다 열심히 하는데 특별히 또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씨를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악필인데 내 옆에 앉아서 어느 날 노트 피기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글씨를 너무 잘 쓰더라고요. 와 글씨 자체가 바탕체야. 막 그렇게. 거의 뭐 이게 저는 이제 한 글자 쓰는데 뭐 1초면 되는데 여기는 한 1분 걸려요. 정성껏 써요 글씨를. 그러면 지금 남편분께서 뭐라고 하면서 우리 복신님한테 사귀자고 하자고요?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사귀자고 그냥 도서관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격려해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연애하시고 그럼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연애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가능. 연애를 좀 덜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면. 갑자기 꼬리 싹 빼시네요. 괜찮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어떤 나라의 중요 부서에 계셨다가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 중요 부서에 있을 때의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이 차이가 많잖아요. 아까 뭐 지금의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어떤 게 가장? 제가 처음 발령은 교육부에서 발령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 9년 근무하다가 이게 거대 조직에서 근무하기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도 없고 학연도 없고 남성 네트워크도 없는 제가 이게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를 옮겼어요, 제가요. 본인이 옮길 수 있어요? 네. 본인이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처를 옮겨서 내가 이제 옮기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내면은 될 확률이 사실은 10%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우연히 정말 거기 5% 안에 들어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처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를 옮기면서 여성 청소년 이제 가족 정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엄마 왜 교육부에 계속 있지 부처를 옮겼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안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 그래서 우리 딸들은 어디 가서 엄마가 공무원이라고도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여성가족부라 그러면 다들 이제 태클도 많고 안티가 많으니까 그냥 가정주부인 줄 알아요, 친구들이 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차관이 되고 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알게 돼서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주는 굉장히 따뜻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정책 하면 막연하지만 실제로는 일가 가정의 양립, 그다음에 어린이집, 아이 돌봄이 지원한다든지, 이제 유용근로제를 확산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고요. 청소년 정책도 뭐 보호, 뭐 학교 밖 청소년, 뭐 이런 등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인데 그런 안티가 많은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딱 그만두고 나니까 저는 이제 이 변화에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로 제가 민간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내가 민간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젊은 나이에 그만둔 거예요. 만 52세. 그러니까 만 23살에 행정사무관이 돼서.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서 빨리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와 그 제 과거의 저의 그런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그 새로운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런 시는 뭐 딱딱한 공문서만 썼죠. 문서만 쓰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칼럼을 쓰고 그리고 제가 근데 칼럼을 쓰는 계기는 또 뭐예요? 계기는 뭐냐면 할 게 없어서요. 사실은 딱 그만두니까 할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부 주도로 여성 정책을 추진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걸 기록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20년 역사를 써보자. 그리고 20년 역사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보자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썼는데 제가 이제 이 글에 자신이 없으니까 쓰고 나서 남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읽어보고는 야 이거 이 공문서냐 글이냐 너 아직도 공무원인 줄 알아? 저를 가감하게 이렇게 야단하더라고요. 아주 강력한. 근데 남편분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세요? 도시행정.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만났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고시 공부하듯이 글을 썼어요. 이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땅에서.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11시간씩 제가 글을 쓰고 보여주고 하면서 고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2달 만에 제가 책 한 권을 썼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탄생한 책이 여자의 자리, 엄마의 자리예요. 네. 그 첫 책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작가가 됐습니다. 어떻든가요? 좀 이렇게. 그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로운 이제 세계에서 이제 그 정착했구나. 그리고 하나를 완성했구나. 이런 그 뿌듯함은 뭐 말할 수가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141원에 제가 이제 2달간 이제 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일보 청사초롱에도 6개월, 9개월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어떤 얘기의 내용의 칼럼을 써주시나요? 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여성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뭐 성폭력 보호라든지 뭐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신문에 이제 수요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궁금한 건요. 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여성가족부라는 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다고 어떤 분들이 하시는데 그 질문은 100번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어떤 거예요? 좀 저희가 사실 잘 몰라서. 네. 그 여성부라고 되어 있는 나라는 이렇게 많지 않지만 여성 노인부, 여성 아동부, 여성 지역사회 개발부, 여성 청소년 가족 노인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상이 모여서 이제 그 부처가 된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 그러니까 노인, 청소년, 뭐 여성 가족부, 노르웨이도 여성 아동부, 호주도 여성 지역사회 개발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복합적인 형태로 부처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숲 안에 있다가 숲 바깥에 나와 보니까 사실 보는 관점이 틀릴 것 같아요. 이제 바깥에서 나와 보니까 이제 공직에 있을 때는 내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내 것만 봐요. 근데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 정부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만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이 정책을 하면 복지부는 보육 정책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 간에 좀 협업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그 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런 협업과 협조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뭐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맞죠? 네.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이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것 같아요. 아쉽게 그래서 아니, 이거는 네. 마지막에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여성들도 여성이니까 이런 생각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이니까 봐줄 것이다. 여성이니까 조금 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똑같이 우리는 조직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성을 가지고 이 판단의 잣대로 삼으면 안 돼요. 여성 직원이니 남성 직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을 근거로 이제 평가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은 이제 건강한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 여성들이 먼저 우리는 여성이기 전에 똑같은 조직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의 유리천장을 사회의 유리천장을 탓하기 전에 먼저 깨자 이런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두 딸을 키우면서도 우리 딸들한테 많이 해주는 말입니다. 여자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의 차이는 어떤 거를 메시지 전달한 거죠? 저는 여자의 자리는 여성으로서 바깥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여자라서 뭐 여성성 이게 아니라 이제 여자로서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또 엄마의 자리는 엄마로서 집에서 내가 정말 그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거를 다 갖고 싶은 마음을 쓰고 싶었어요. 그 책 제목은 이제 우리 남편이 지어준 거거든요. 네. 그럼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자로서 성공도 하고 엄마로서의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에서 어떤 메시지를 많이 담아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책에서는 이제 그 메시지를 많이 못 담았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20년 사를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아까 무슨 질문이셨죠?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여성임을 이제 인식하지 말고 그는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저도 아까 계속 죽고 싶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정말 졸업식 날 우울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또 이제 그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꿈을 갖고 계속 실행을 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문지방을 넘어라 저는. 우리 딸들한테도 맨날 하는 말이 일단 문지방을 넘어라. 그게 무슨 의미죠? 어떤 거냐면 일단은 시작을 해라. 일단 시작을 해. 그러니까 직업도 일단 시작을 해라. 공부도 나가려면 나가라. 네, 일단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견뎌내라. 지금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 큰딸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참아라예요. 참아라. 그러니까 막상 이제 국제기구 여러분도 굉장히 이제 선망의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직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아라 이런 얘기, 견뎌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나친 경쟁 의식을 갖지 말고 이제 동료들과 그 협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딸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그 딸들한테 하고 있는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책에 담았어요. 네. 반가워주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너무 멋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또 멋진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이복실 마스터에게 여러분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